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의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 민경 대리님과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저희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좋네요. 해드리기 전에 네.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소개를 한번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도 광고를 고민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광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과 그 시점에 대해서 논해 드리려고 한번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대행사 온라인 광고 에이전시 AMPM 글로벌에서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대리라고 하고요. 주로 진행하고 있는 광고 매체는 SA 검색 광고, 검색 광고는 수많은 검색 광고들이 있죠.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인 구글에서 검색 광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유명한 요즘에 많이 다들 이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메타, 그리고 구글 배너 광고, 영상 광고 이렇게 광고를 어떤 매체들에서 광고를 집행했으면 좋을지 이 브랜드를 보고 컨설팅을 하고 매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체 안에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업종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교육 업종에서 제가 이 광고 대행사로 오기 전에 이제 해커스라는 곳에서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광고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종 그리고 생활용품 업종에서 이제 광고를 다량으로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민경 대리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도 지훈 대리님이랑 동일한 퍼포먼스 마케팅 3팀 김민경 대리라고 하고요. 저도 지훈 대리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년간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저는 주로 SNS 위주로 광고 매체를 좀 다루고 있긴 해. 물론 배너 광고, SA 광고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계정 다 제가 하고 있고 집행 금액을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보통 제 주로 다룰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전 DB 업종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DB 업종만 주로 진행했었다가 최근에는 뷰티 업종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또 업종도 다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라이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광고에 대해서 집행하고 싶은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광고주님과 사실 대표님들은 별로 없죠. 보통은 큰 광고주님들은 보통은 마케팅 팀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마케팅 팀의 팀장님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궁금한 점 많이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잘해야지 컨설팅을 좀 잘할 수가 있어요. 질문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광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 월 보고서를 받으시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광고 계정을 오픈해 주시고 계정 피드백을 줘라, 소재 피드백을 줘라 라고 하시면은 좀 더 유의미한 광고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훈님은 왜 안 쓰세요? 어차피 민경 대리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훈 대리이기 때문에 민경 대리님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리고 팀 단위로 업무를 맞아요.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마케터 한 명이 브랜드 하나를 온전히 담당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행하고 계신 이벤트에 대해서도 발을 맞추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고주님들 성격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변 받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진행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팀 단위로 업무를 보통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직도 광고를 고민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네. 광고를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럼 제가 먼저 이 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경 대리님도 하나씩 말하고 하는 식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네,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은 보통은 제품을 오픈을 하시고 아니면 서비스를 오픈을 하셔서 서비스가 구축이 됐을 겁니다. 서비스가 구축이 되셨으면은 유입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홈페이지를 등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적절한 메타 태그를 설정을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셨으면 자동적으로 네이버와 구글의 광고가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 유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연 유입이 발생하는 매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 유입을 발생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유입 안에서 뭐 SNS 광고를 하면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또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뭐 파워링크 이런 광고 영역을 제외하고 웹사이트 영역에서도 유입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 유입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또 런칭을 하셨으니 많은 그 광고주님과 사업가분들은 이 사업의 영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제품을 런칭을 하고 한 3달 운영하고 성과 안 나오면 바로 브랜드를 버리는 형식으로도 빠르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브랜드들도 이제 민경 대리님께서는 운영하고 계실 텐데 네네. 거기서는 뭐 저희가 소재 버리듯이 브랜드를 버리는 업체들도 있죠. 맞아요. 최근에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런칭을 하고 광고 성과가 안 좋으면 소재를 오프하듯이 어떤 브랜드들은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그 브랜드를 종료하는 업체들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 유입이 발생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주님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영위성이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입만 많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결론을 이제 대표님들과 마케팅 팀장님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유입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입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 앞에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노출이 발생해야 클릭이 발생하고 그 클릭이 유입이 된다. 내용이기 때문에 제품을 런칭하고 그리고 사업성 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볼륨을 확장하기 위해서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 내용이 보통 정방향적인 건강한 그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일단 광고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또 뜯어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일단 광고를 돌려서 유입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만한 결과를 내는 그런 마케팅 담당자님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던 없던 진행을 하시는 광고주님들이 많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민경 대리님이 생각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 혹시 있으신지? 저도 근데 지훈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동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광고주님께서 네이버에서 브랜드명을 광고주님 그 서비스 그 업체를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광고주 업체명이. 네. 근데 그렇게 구축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백날 첫날 노출을 하고 유입을 시킨다 한들 이걸 이탈을 하고 또다시 내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해보려 했는데 내 검색이 뜨지 않아. 내 업체가 뜨지 않아. 이러면 사실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지윤 대리님 말씀처럼 서비스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SEO 최적화도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내 웹사이트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 광고주님이 예전에 웹사이트를 오픈을 하셨는데 네. 구매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잘 구축이 안 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클릭을 하면은 전화번호로 연결한다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광고를 백날천날 돌려도 고객 입장에서 이걸 문의를 하고 싶은데 문의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좀 잘 돼 있는 시점 그때 좀 광고를 좀 집행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쵸.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쵸.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쵸. 이제 월간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 그쵸. 첫 고객이 없는 사람이면 첫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 그쵸. 첫 이벤트가 고객을 있어야 되죠. 맞아. 시켰는데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 프로모션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만 그 예산을 맞아요.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부분 지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회원 가입만 하고 결제는 안 하지 않나요? 라는 내용. 아 정말 네, 많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답변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뭐 제 의견 한번 정리해드리고 민경 네. 대리님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회원 가입만 하고 결제하지 않는 경우 저는 우선은 우선은 저는 그 보통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결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DB 업종, 이커머스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퍼널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릭이 발생합니다. 이 클릭은 보통 유입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하나의 서비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보통은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상품 소개서까지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업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회원 가입에서 결제, 장바구니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원 가입만 하고 결제는 진행하지 않나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회원 가입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는 그 수치에 대해서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하고 결제하지 않는 이유 파악하자.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원 가입에 대한 혜택과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은 있는데 근데 결제 직전에 소비자들이 보는 거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이탈률이 낮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죠. 뭐 회원 가입하면은 무슨 영어 회화 관련돼서 월 10,000원 정도로 월 10,000원 정도로 이제 월에 영어 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면은
그에 따른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리뷰가 좋지 않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AI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다. 혹은 타겟들에 대한 특징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해서 직장인이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단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그런 영어 회화만 가르친다라는 후기를 봤었을 때 혹은 상세 페이지에 메인 타겟이랑 좀 걸맞지 않는 내용으로 소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탈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윤님 말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광고로 유입까지 노출해서 클릭에서 회원가입까지는 잘 진행됐는데 내 서비스와 제품이 그다지 그렇게 비교적으로 좀 전환까지 이뤄내지 않았다. 상세 페이지가 약간 그쵸. 이런 내용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좀 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도 지금 말씀 주신 지쌤님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근데 결론은 즉슨 회원 가입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타겟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 나간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리타겟 광고라 해서 해당 광고를 위해 뭐 회원 가입만 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 이런 리타겟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쵸. 회원 가입을 완료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메타와 구글에 대해서는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홈페이지 방문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구매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만 하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내용으로 소구 포인트를 잡아서 뭐 결제 시 어떤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3일 까지만 주고 있다. 맞아요. 라는 내용도 진행 가능하고 보통 요즘에 그 CRM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대상은 보통은 회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까지도 맞아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대상 카카오 메시지 발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런 메시지나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 고객명까지도 들어갑니다. 땡땡땡 고객님 네. 그리고 상품명까지도 요즘에는 이 카카오 CRM 마케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 보고 가셨는데 보고 계신가요? 네. 아직 구매하지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20% 할인? 뭐 이러면서 네. 이런 내용으로 CRM 마케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있는데 결제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광고들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까요? 첫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혹시 뭐 고민하신 적 혹시 있을까요? 저는 첫 구매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죠. 보통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을 무시할 수 없다. 네. 무료 배송. 그쵸. 보통은 뭐 뷰티 스킨케어 업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그 안에서 좋은 경험을 가져야만 첫 구매가 이루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했는데 첫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품을 처음 써볼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물론 지금 무료 배송 이벤트도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많이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100원 딜 이런 것도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원 포인트 그쵸. 구매를 하실 때 포인트를 좀 드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그렇죠. 진행을 하고. 첫 구매 100원 대상으로 맞아요. 네, 프로모션 뭐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네,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맞아요. 쿠폰을 발송하는 내용. 100원 딜도 있고 맞아요. 요즘에 좀 많이 이용하는 게 배송비는 너네가 내라. 그 제품은 공짜로 주겠다. 어떻게 보면 100원 딜이랑 배송비 딜이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배송비 딜은 어떻게 보면 0원 딜이에요. 배송비만 내게 하는 거고 100원 딜은 어떻게 보면은 0원 딜이라고 하면은 너무 식상하니까 100원만 내라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벤트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부적인 이벤트를 잘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 맞아요. 잘 진행을 하고 이제 광고주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노출시킬 수 있는 이벤트만을 위한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첫 구매 이벤트에서 생각이 나는데 결국엔 저희가 리뷰성, 후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찌됐건 저희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네. 고객들은 후기를 볼 때는 저희는 아직 후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이 후기를 유도하는 뭐 리뷰 이벤트도 많이 진행들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쌤님이 이제 회원가입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아서 않는다라는 고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도 정 감이 안 잡히신다라고 하시면은 첫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첫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추천 저희가 진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어떻게 노출시키는지에 대한 소재, 타겟팅 전략까지도 연락을 주시면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익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저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광고를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측면에서 광고비를 증폭시켜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럼 민경 대리님이 먼저 한번 해주시고 이제 네. 제가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경 대리님이 봤었을 때 광고주한테 광고 예산을 더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나 아니면은 광고비는 더 광고비를 어떤 매체에 더 집중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증액 제한을 진행을 했었을 때에 대한 그 시점 혹시 이제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유, 가능하죠. 네. 일단 저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내가 광고를 돌렸을 때 이 광고에 대한 효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당연히 증폭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 두 번째 얘기해도 됩니까?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내 광고비가 아무리 노출을 했는데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나. 그러면은 저는 이 매체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 매체도 한번 테스트해서 내가 어떤 매체에 좀 잘 어울리는지 좀 미디어 믹스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고 광고주님께 더 예산을 좀 더 늘려보는 게 어때?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그때도 한번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좀 내용이 있어요. 네, 광고 말씀해주세요. 효율이 높을 때. 근데 뭐 이런 것도 되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열로 가지고 가서 열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요. 딱 좋다. 마케팅 학교에 보면은 저희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제 영상 하나만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고비를 진입해야 되는 시점. 영상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많이 보여주셨네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인 이름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 영상이 마케팅 학교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KPI를 산정을 할 때 이제 광고주님들이 광고에 대한 효율이 높을 때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제 로아스
하는 로아스랑 DB 단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게 좀 맹목적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경우는 정말 진짜 배드 스펠링 이거 맞나요? 네. 네. 이게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안 좋은 광고주님들의 말이 뭐냐면 저는 뷰티어 업종 뭐 200% 정도 나와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네. 사실 200%는 신규 브랜드의 경우나 아니면은 잘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잘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로아스 기준으로 효율이 좋을 때가 아니라 저는 영업 이익 기준으로 그쵸. 광고를 운영을 했었을 때 대표님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될 때 아닙니까? 그걸로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그랬을 때 영업 이익 ROI.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는 되는지. ROI를 산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목표 KPI를 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그러면 진짜 퍼포먼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100만 원 썼다가 다음 달 1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효율 나오고 있는데 진행을 안 하는 광고주님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효율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영상을 좀 보면은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CPC가 그래서 어떤 업종은 이제 로아스가 600%가 나와도 ROI가 50%인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은 특히 뷰티 스킨케어 업종의 경우 로아스가 125%만 나와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금씩 개선을 했었을 때 로아스가 167%만 나와도 결국에는 광고주님 주머니 속에는 플러스가 되는 ROI가 플러스 27%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목표 KPI를 좀 주제에 맞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 업종 특성에 맞게 목표와 로아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고를 첫 스타트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링크는 이제 마케팅 학교에 KPI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영상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고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설정하는 데까지도 대표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자기가 실제로 원가 넣어보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까지도 다 넣어본 다음에 KPI를 산정을 해야지 이제 광고비를 증폭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경대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추가 매체를 경험하고 싶을 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센스. 맞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체 추천해주세요 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라는 내용을 하기보다는 운영을 하셨던 광고 매체의 권한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혹시 왜 이걸 열어달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그 매체에 대한 효율을 저희가 알아야지 어떤 매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님이 기존에 운영하셨던 광고 매체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를 만약에 운영했어요. 근데 메타 안 좋아요. 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저희가 다음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대로 해보셨나요? 캠페인이 1부터 뭐 쭉쭉쭉쭉 있다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메타 안 좋아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안에서 성공한 애가 빛을 본 캠페인이 있을 거고, 빛을 본 캠페인은 타겟 전략부터 노출 전략, 그리고 연령대 전략, 소재 전략, 이 부분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캠페인을 세팅을 해놓지 않더라도 이제 다차원 보고서라는 거를 뒤집어서 조회를 해보면 성과가 좋았던 연령대, 노출 지면, 소재들은 보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에 그래도 빛을 봤던 캠페인과 타겟과 지면과 소재가 있는지를 저희는 집중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집중이 될 만한, 빛을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캠페인에 예산을 집중하자라는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체별로 전략이 워낙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광고주님이 한 번만 그냥 세팅해놓고 아우 이거 예산만 나오고 전환이 하나도 없네? 오프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존재하지 않나요? 대행사가? 맞습니다. 네. 뭐 모비온, ADM, 리얼클릭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집행을 해보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을 했었을 때 아이커버라는 지면에 노출시켰으면 아이커버는 어떤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켰는지, 맞아요. 성과가 좋았는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레포트로 전달드리고 그걸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잘 내부적으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련히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광고 대행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주님과 마케팅 팀장님들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금액이 크던 간에 작던 간에 좀 진심 어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지, 그래야지 연차가 적은 마케터나 연차가 큰 마케터나 정말 자신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케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상 누워서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대표님들이나 마케팅 팀장님들도 발품을 팔아서 정말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와 마케터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AMPN 글로벌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자신에게 100% 몰입해 줄 수 있는 그 마케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광고 문의를 주시고 컨설팅을 받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뭐 오늘 영상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아직도 광고 고민하세요? 라는 내용. 결론,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봐라. 일단 맞아요. 들어봐라. 부터 시작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부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대행사가 존재하는 게 결국에는 대표님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은 대리님 말씀하신 이런 전체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도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인사드리고 인사할까요?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장난치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셔야지. 너무 지은 대리님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맨날 아. 같이 라이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